여러분 안녕하세요. 정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가 또 연고대답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네, 바로 들어갈게요. 연고TV가 연세대 고려대에서도 인지도가 높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학교를 안 다니고 있어서 느껴볼 기회가 요새 없는데 글쎄요,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지내는지, 휴학하고 일은 뭘 하고 있는지, 또 제가 나중에는 어떤 커리어 트랙을 밟아갈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홍보를 하자면, 저희 유니브라는 연고TV를 운영하고 있는 유니브라는 회사의 일상을 담은 채널 유니브가 지금 유튜브에 있어요. 그리고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유니브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운이나 윤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그 채널 가서 구독해 주시고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나름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고대답에 들어가면 먼저 벼락치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벼락치기가 제가 벼락치기를 잘한다고 써놓기는 했는데 이게 딱히 왕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몇 가지 머릿속에 꼭 넣어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벼락치기를 하더라도 남들 하는 만큼은 다 해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벼락치기를 한다고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밀어놨다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시험을 잘 보려면 100 정도를 해야 되면 벼락치기를 할 때도 100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하는 만큼 다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명심할 거는 그걸 다 한다 진짜로. 나 벼락치기 할 거야 해놓고 실제로 벼락치기 할 때 그래도 요거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벼락치기 안 하는 걸 사실 권장드려요. 근데 사람이란 게 원래 자꾸 미루게 되지 않습니까? 대학 와서 수학을 벼락치기를 해봤거든요. 공학 수학을. C 플러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에 대한 질문들 많았는데요. 일단 독재냐 재수 학원을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재수 학원은 그냥 강의만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의, 관리, 정보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강의가 아니어도 요 두 가지 때문이라도 재수학원을 갈 이유는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수학원에 다닐 때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선택적으로 해라. 만약에 저한테 필요한 양이 300이라고 치면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자료는 1000을 넘는 것 같아요. 문제도 엄청 많이 주고 근데 그걸 굳이 다 할 건 없어요. 우리 고3 때 한번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대충? 그럼 재수 때는 좀 영악하고 영리하게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수 때 멘탈 관리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했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재수생이고 내 친구들이 대학 가서 미팅도 하고 있고 막 놀고 MT 가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못 갔는데. 그래서 그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미 나는 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게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별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수학도 질문이 막 많았는데요. 애들 보니까 이러고 하던데. 이렇게 질문이 많았는데요. 일단 수학의 개념이 나에게 체화됐다라는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 수학의 개념을 제가 친구에게 과외해 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 남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내 스스로도 다 이해가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백지에 쫙 써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을 얼마나 많이 했냐. 저는 이과라서 이과라면 아무래도 수학에 대해서 되게 내리사랑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공부를 전체 공부 시간의 한 절반은 수학 공부를 했어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수능장 가서도 안 떱니다. 그리고 수학이 잘 나와야 표점도 좋고요. 그래서 수학은 정말 그냥 부어라, 쏟아 부어라, 시간과 노력을. 세 번째는 기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진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평가원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기출들이 있으면 이거를 그냥 계속 풀고 답쓰고 풀고 답쓰고 풀고 답쓰고 이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 뜻이냐? 이 문제는 왜 나왔고 어느 포인트를 물어보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요런 답안들도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대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별 희한하게도 한번 봐보고 거꾸로도 봐보고 뒤집어도 봐보고 그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그 기출이 본인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 막 틀린 문제 어떻게 관리하고 뭐 이랬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기본은 그건 것 같아요. 수학을 틀렸다?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틀렸어? 뭐 다음에 잘 풀지 뭐 이러면은 발전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 실수했는데 실수도 실력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치는 방법은 뭐냐면 진짜 빡쳐야 됩니다. 내가 이 실수한 게 정말 너무 짜증나고 너무 쪽팔리고 그러면은 다신 그 실수 안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뭔가를 틀리고 실수했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 열이 받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인강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뭐 어떤 선생님을 추천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면은 연고대답 한 3시간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인강을 한 개 들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거는 미어캣에 제가 열심히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강 들을 때 저만의 공부법은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인강 선생님이 판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분도 계세요. 그 나눠주시는 교재에 필기가 다 되어 있는 분, 또 필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분, 뭐 많았는데 저는 그냥 다 썼습니다. 이게 사람이 직접 쓰면서 공부할 때 제일 효율이 높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일시정지 조금씩 눌러가면서 그 쓰시는 거를 저도 다 썼어요. 두 번째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5시간 정도 듣는 동안 안 일어났어요. 왜냐면 10개 다 안 들었으니까. 근데 그러시길 추천드려요. 인강은 할 때 확 해야 됩니다. 그 하루에 한두 개씩 나눠 듣고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하러 그 다운받아서 들어요. 그 다음에 그 인터넷 강의 듣다 보면 쌤이 꼭 하라는 게 있어요.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뭐 다음 강좌 전까지 요걸 해와라, 요걸 봐봐라, 아니면 요 문제를 풀어와라 하는 거 다 푸세요, 여러분. 저는 그거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들이 과탐에 대한 질문들. 2 과목은 저는 왜 했냐면 과학 논술 때문에 했어요, 사실. 논술을 하려면 2 과목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2 과목은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은 정말 그 분야가 흥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1까지는 할만해요. 근데 2 때는 진짜 좀 짜증나고 힘들어요. 나 화투 막 이거 정말 졸업하는 순간 신경도 안 쓸 영역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2 과목을 할 거면 그 분야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 분이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두 번째로 과학 논술을 준비할 때 2 과목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근데 저는 전략적으로 그래서 화투를 했다가 수능 때 화투만 조졌어요. 두 개인가 틀렸던 것 같아요. 물리 하시는 분들 중에 역학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저는 정말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 중 하나였어요, 물리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탐은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역학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학을 잘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연고대답이나 연고 티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연고 티처 과탐편 여기 있으니까 여긴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리 원 내용을 보면 역학 말고도 뭐가 많아졌어요. 근데 그래도 물리의 기본은 역학이다. 그래서 물리의 자신감은 역학에서 나온다. 변별력 있는 것도 지금 다 결국엔 역학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학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물리를 하실 거면. 그 다음에 이제 수시에 대한 질문들. 제가 수시 일반 전형, 그 논술 전형 우선 선발로 합격을 했는데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논술을 준비를 하긴 했지만 정시생들과 공부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논술로 대학 잘 가려면 어쨌든 수능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망했는데 논술로 학교 뚫은 애들은 정말 극소수고, 결국에는 그냥 수능 얼추 본 애들이 논술로 붙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럴 때 우리의 관건은 수능 공부를 할 때 논술도 같이 잡으려고 노력해봐라. 이과생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할 때는 사전 문제들을 최대한 논술처럼 풀어보려고 노력했고, 그러니까 구구절절하게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게 기출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때 멘탈 관리나 이런 거는 안 떠는 법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현역 때는 떨었어요. 스스로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너무 느껴졌거든요. 그냥 후달리는 거예요. 떨린다기보다는 후달린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재수 때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 나 진짜 이 정도 했는데 수능을 조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도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시험장 가서 후달리지 않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지긋지긋하다. 나 이거 정말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끝난다. 근데 나 자신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느껴지려면 결국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공부량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돌아온 저의 연고대답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 다음 주자는 당분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입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연고TV가,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바통을 이어받지 않을까 하는데 당분간은 없을 예정이고, 요 새로운 시즌 연고대답 그 시즌2 라이브 했던 거랑 포맷을 좀 바꿔서 개인별로 돌아가면서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각도의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션의 아이디어였으니까 우리 션을 많이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유니브라는 스타트업이 궁금하시다면 유니브라는 유튜브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 크리에이터들과 소통하고 싶고, 또 이런 건이 있을 때마다 저는 미어캣에 최대한 많이 정리를 해놓을게요. 그러면 미어캣에 많이 놀러 오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고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날이 많이 추운데 이거 올라갈 때쯤은 풀렸을지 모르겠네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따뜻하게 겨울 보내시고 항상 기운 잃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